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도 미리 미래로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주변의 얘기들을 듣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놀고 먹기 연구소. 예, 이름 참 특이하죠. 놀고 먹는 걸 연구하는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놀고 먹기 연구소에 저희 로고가 있는데요. 제 머리통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여행자와 여행지를 잇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놀기는 이제 관광, 먹기는 이제 식음료.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뭐 이게 따로 구분은 안 되고요. 먹으러 관광도 많이 가고 완도 같은 데 가면 우리 전복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다음에 해조류 가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찾아서 사람들이 여행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여행들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그런 회사입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연구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완도에서 뵈면 저번에 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자, 저는 뭐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사에서 여행 담당 기자를 자그마치 횟수로 18년 동안 했습니다. 만으로 17년 했고요. 총 22년 기자 생활 중에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넌 좋겠다. 뭐 놀러 다니면서 뭐 돈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살이 뚱뚱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산업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지방 많이 돌아다녔고 전 세계 많은 여행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접목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라디오 같은 데 좀 나갔고요. 그다음에 TV에 SBS 만담 식객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들 얘기하고 있고 혹시 그래서 보셨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반쯤은 맞고요. 반쯤은 또 돈 스파이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니니까요. 뭐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상토주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행, 정부에서 멈춤, 오지 마라, 많이 이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계속 그냥 평생 이렇게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면 그때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이 상토주무라는 말을 좀 미리 좀 가슴에 새겨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뜻은 새가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둥지 구멍을 이제 열심히 틀어 막는다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이제 노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못 떠나지만 나중에 언젠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떠날 그런 시기가 되면 정말 미리 준비한 사람만 제대로 놀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인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놀고 먹기에 대해서 미리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슈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자, 스페셜. 자, 특급 호텔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숙소가 이제 그 전에 내가 체크인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다녀갔을지 모른다. 난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공포심이죠. 그래서 이 중에 확진자나 아니면 그럴 이제 보균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래도 대기업에서 하는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크고 비싼 그런 숙소에서는 그런 일이 좀 뭐 방역이나 이런 게 더 잘 지켜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급 호텔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 유즈, 대시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하루 지나서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면 내가 내 가족과 아니면 내 일행과 같이 이게 묵는 동안은 그나마 안전하겠다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특급 호텔로 몰려서 오히려 중저가 이제 관광 호텔이나 모텔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특급 호텔들이 굉장히 좀 약진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안에 있는 시내에 있는 곳 말고 대부분 이제 외곽, 예, 또 청정지대를 하는 완도군을 포함해서 전라남도, 그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이쪽에 이제 톡톡한 이제 풍선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이 4성급, 5성급 호텔이 예, 오히려 증가하는 프리미엄 호캉스가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U 언택트. 사실은 여행은 언택트가 없습니다. 여행은 콘택트 산업이에요. 가서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게 바로 여행인데 어쨌든 언택트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 원하고 그 니즈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예,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최근 1년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축제들 모두 올해는 대부분 취소가 됐는데 언택트 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의 어떤 의미를 살리면서 결국에는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되 우리의 이제 그 한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그다음에 VR, 그다음에 AR 같은 기술을 사용한 그런 온라인 축제들도 많이 열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택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실제 소비자들은 언택트가 그렇게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감질나는 거고 결국에는 아무리 근사한 영상을 봐도 직접 그곳에 가서 예, 오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예비 소비자들은 대부분 바다 결핍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바다 쪽으로 좀 목적지를 많이 삼으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경향에서 근사한 예,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봤어요. 봤는데 특히 이제 목포에 있는 보유한 여러 섬들을 봤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요. 배를 타고 바닷바람도 맞고 바다의 내음도 향기까지 맡고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기술로도 그것까지 전달해 주긴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를 여행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콘택트로 가기 위한 과정, 콘택트에 대한 이제 사전 홍보 마케팅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화, 프라이빗. 예전에는 우리가 버스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죠. 버스 안에 빼곡히 10,000원 버스로 채워서 좌석이 30개면 30개 좌석에 꽉꽉 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여행이 또 즐겁고 흥겹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소수의 단위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과 친구네 가족, 아니면 형네 가족, 아니면 온 가족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어차피 볼 사람 그들끼리 여행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 가슴 설레죠. 내 옆자리엔 누가 앉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더 프라이빗한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백신이나 이게 나와서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거의 확진자가 하루에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모든 여행이나 이게 프라이빗한 경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익스피리언스. 결국에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전에는 사이트싱이라 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제 보고 오는 여행.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꼭 봤어야 되고, 예, 프랑스 파리에 가서는 에펠탑을 꼭 봤어야 됩니다. 보러 가는 여행, 사이트싱이죠. 그냥 글자 그대로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보러.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행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복작복작 함께 그런 유명 명승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예, 그 여행 트렌드가 그렇게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 개인적인 어떤 취미를 얘기하는 예, 그런 SIT 여행,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 예, 여행의 어떤 주된 트렌드였는데 코비드19의 팬데믹 이후에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오는 여행보다는 뭔가 체험하는 여행. 체험하는 여행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뭐 서핑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서핑 하러 가고
그다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와이너리를 가고, 그다음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도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식도락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국에 모든 게 체험 여행이죠. 쿠킹 클래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체험 여행도 예전처럼 큰 강의실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체험이 아닌 프라이빗한 체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종합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리바운드. 자, 코로나 시대에 사실 많은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무서워서 본인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랬던 스스로 꾹꾹 눌렀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폭발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이전 같이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여행 관계자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광의 담당자들이 있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의가 결국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그동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 완도를 방문하고 거기서 즐거운 경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슈퍼라는 이제 5가지의 어떤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언택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택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것처럼 패키지에서 개별 소규모로, 해외 수요에서 국내 여행 증가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해외 밖의 여행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여성층들이 국내 여행은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내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승용차,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기 어려웠고 뭐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바로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비용을 예전에는 이제 LCC라는 저비용 항공사가 나오면서 조금만 들여도 예를 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들여도 가까운 나라에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푹 쉬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고 연차 휴가를 이용한 해외여행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떠나는 그런 여행 마니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여행에 오히려 눈을 떴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모든 이제 밴드 같은 걸 보면 여행 커뮤니티를 보면 코로나의 대유행 때문에 본인이 국내 여행을 처음 가봤다. 그런데 좋더라라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반응으로 남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 소도시 여행, 대만 뭐 야시장 여행 이런 걸 가시던 분이 이 이후에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억들이 앞으로의 여행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국내 여행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 관광지를 많이 갔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곳, 그곳에서 가장 시그니처, 그러한 곳들에 모여서 바글바글 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사람들과 자연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 예를 들면 힐링, 무슨 친자연, 웰니스 여행지, 오히려 한적한 오솔길 걷기, 간단한 트레일 코스를 걷기, 이런 쪽의 어떤 여행에 관심을 많이 두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검색이나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떠들썩한 공간, 거기서 이제는 차박, 캠핑,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관광지,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차박이나 캠핑카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관련 법규나 거기에 관한 어떤 인프라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캠핑 그 차 개조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기의 승합차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의 지금 밀려있는 물량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행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오히려 완도군은 그거에 대한 천의 어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여행 그런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자,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이미지는 결국에는 여행을 안 가는, 놀지 않는 사람들, 여가를 즐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국민 여가 활동 중에서 여행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반공일이라 그랬죠. 예, 토요일 근무, 반만 쉬는 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풀려가지고 주 5일 근무가 정착화됐고요. 그 이후에 주 52시간 근무까지 오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떠날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의 사실은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서울을 둘러싼 이제 인천광역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반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려면 동시에 그 도로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행은 힘든 것, 차 막히고, 너무 번거로운 것,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노는,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서 노는 그런 문화들. 그게 더 많았던 거죠. 술을 마시거나 쉬거나 아니면 야구를 보러 간다든가 극장, 연극 이런 걸 많이 보러 갔었는데 결국에는 관광활동이 위축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놀 때는 맨날 이제 7말 8초, 7월 말이랑 8월 초에 휴가 기간이 딱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다시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주 못 놀았기 때문에 한번 휴가를 얻게 되면 그때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코비드19의 팬데믹 이후에는 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에코형 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리스 쪽을 이제 굉장히 요새 문의도 많고 검색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테마파크에 실내 테마파크에 취재를 가라. 아니면 그거에 대해 탐방을 가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앞뒤 간격이 1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장시간 체류를 하기란 보통은 이제 강심장 아니면 어렵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은 좀 더 좋은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무래도 꺼려 하겠죠. 모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나 이제 예비 여행자들이 이제 꿈꾸는 여행지가 바로 한적한 자연, 편백나무 숲 아니면 그 숲길 트레킹, 별보기 이런 쪽으로 여행이 좀 많이 기울고 있고 그거는 좀 더 오래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인프라도 굉장히 또 맞춰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호텔들은 신규 호텔을 출점할 때 큰 대형 빌딩형 박스형으로 만들지 않고 산에 있는 산장처럼 뚝뚝 떨어진 빌라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주고 그게 바로 산속이나 바다 앞에 숲속에 모든 이제 친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어떠한 분석에 의한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여행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여행의 기술은 결국에는 최대한 이제 그런 목적지적으로는 그런 자연, 그다음에 행동 방식, 그 과정에서는 사람들과 띄엄띄엄 떨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여행의 즐거움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로 떠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곳, 어디로 떠나자. 그러면 가서 뭐 보게? 너 가서 그 뭐 보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하고 이 중에서 가장 뭐 하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럼 꼭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새로운 신박한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책을 한 권 읽어도 내가 여행을 떠나서 집에서 읽는 책이 아니라 집 앞 카페에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내가
완도의 섬에 들어가서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가져가서 읽고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예전에는 이제 유럽인들이 많이 하던 그 원래 놀기 좋아하고 노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서유럽, 북유럽 쪽에 있던 그런 트렌드가 한국인의 어떤 삶에도 접목이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행의 방법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박과 오토 캠핑이 굉장히 아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진일보한 이런 그러니까 언택트 숙박의 어떤 개념이 도입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숙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소가 있다면 굳이 이제 꼭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캠핑카를 꼭 끌고 가거나 하진 않을 것이므로 여행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행자가 캠핑카를 소유한 건 아니고 또 그걸 다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숙소의 개념이 굉장히 공급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행에서는 자신의 특별한 취미를 하나씩 빼먹는 그런 여행을 자주 짧은 기간에 떠날 수 있는 여러 번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행은 사실은 잘 준비를 하라고 애초 상토주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근무하듯이 일하듯이 꼼꼼하게 챙기되 가서 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행은 소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생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뭔가를 아주 몰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여행에 대해서 자신이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란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그동안 여가 패턴에서 가장 문제점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노는 법을 몰라서 못 논다. 놀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잘 노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면 누군가 그래요. 자, 가서 우리 통영에 가서 놀자. 그러면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갔다 올 때 불만 한마디 못하죠. 그 사람은 수고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다 좋았는데 뭐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갔던 데는 별로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걸 본인이 능동적으로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행을 스스로가 이끄는 그런 여행으로 하시려면 많은 거를 정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SNS에 굉장히 많은 훌륭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항상 친하게 지내시면 나중에 실제로 여행을 떠날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계획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노는 게 그렇게 중요해?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 2.5단계, 2단계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10,000원 버스를 타고 회사에 일하러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정책기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다만 놀러 다니는 일에는 당신 때문에 확진이 퍼지고 있고 당신은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거 정말 그릇된 논리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행복 추구권인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를 감히 누군가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은 사람의 이동은 기본 권한이고 인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우울증이 심각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그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높은 수치. 그것도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방역은 없단 말입니까? 결국에는
질병에 관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방역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렇게 떠나지 못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나중에 삶이 피폐해져서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거. 이것 또한 질병이고 여기에 대한 방역도 필요합니다. 그 방역이 바로 잘 노는 것.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행을 하십시오. 자, 휴가가 정기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놀지 못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것도 사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노는 것도 참 몇 번 떠나봐야 그 사람이 좀 더 자신 있게 놀고 자신 있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가서 뭘 할지 몰랍니다. 예를 들면 영덕에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강릉에 여행을 갑니다. 가서 계획이 일출을 보는 거였어요. 신년 일출을 보고 야 좋다 가서 대게를 먹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날 구름이 눈이 내리고 구름이 가득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당연히 일출은 못 보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당황합니다. 뭘 해야 되지? 자, 여행은 그렇게 계획은 치밀하게 짜되 거기에 대한 무슨 플랜 B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 다니신 분들은 그거 안 하면 오늘 그냥 방에서 놀자. 아니면 야, 눈 왔으니까 눈 오는 바닷가에 가서 철길을 걷자. 이런 식으로 모든 대안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어쩌다 가시는 분들은 딱 그것만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남들의 어떤 여행기나 어떤 여행 에세이 아니면 그 주변에 뭐가 있나를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전화 안 하면 그게 바로 검색이 되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람들의 후기까지 다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특히 가장 못 노는 세대들이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 남성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왜 못 노냐? 예전에 모든 게 절대 가치가 남들 놀 때 일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또 집을 부동산으로 팔아가지고 주식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그래야 여유로운 삶을 산다. 여유로운 삶이 오겠죠. 금전적으로는 여유로워지겠죠. 하지만 그게 다 성공한다 해도 놀 줄 몰라서 못 노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제 주변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저한테 항상 문의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지금 어디를 가야 되나. 그거부터 첫 번째 고민부터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저는 알려드리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랑 여행을 가느냐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간 그 다음에 여행지가 정해지고 뭘 할 것인가를 정해야지 그 무작정 그냥 나는 이번에 그냥 환갑이라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남한테 의존하죠. 아들, 딸에게 의존을 하죠. 결국에는 의존해서 본인은 막상 즐겁지 못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더 능동적으로 몇 번이고 가서 놀아보시라는 거죠. 집 밖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아니라 계속 나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여행 작가나 프로 여행사 직원 이상의 어떠한 그런 능력이 본인한테 있었다. 재능이 있었다는 걸 깨달게 되실 겁니다. 자, 잘 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뻔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디서 딱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유명 관광지들, 유럽에 있는 유명 관광지에 딱 가면 모든 사람들이 등산복, 아웃도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고어텍스고요. 쫙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대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옆에 있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무슨 조그마한 키오스크에서 음료수 하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안 갑니다. 그냥
너무 샤이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행이라는 건 원래 부딪히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뻔뻔스러워져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크루즈에 가면 크루즈 여행은 배 안에서 모든 일정이 이루어집니다. 숙박부터 뭐 기항지 관광 말고는 숙박부터 식사 그리고 그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활동, 액티비티, 그 다음에 밤마다 파티가 열립니다. 파티는 레크레이션으로 굉장히 이제 배에서 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이너들을 태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탑승객들과 노는 거죠. 와서 춤도 추고, 그다음에 음악도 틀고 연주도 하고, 예, 신나게 모두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보면 한쪽에 쭉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죠. 제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크루즈 여행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크루즈가 굉장히 재밌다 그래가지고 누가 보내줬어. 아니면 상조를 가입했는데 거기서 보너스 리워드로 보내줬어. 그런데 아무 사전 준비를 안 하신 거죠. 크루즈에 가면 선장 주최 파티라든가 아니면 탑승객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 가면 뭐 무슨 샴페인 같은 것도 무료고요. 가서 파티에 굉장히 즐겁게 흥도 돋구고 노는데 거의 관객처럼 구경만 합니다. 예, 크루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놀러 왔으니 하루하루가 비싼 비용에 그에 걸맞는 자기의 재미를 챙겨 가셔야 남는 장사인데 거기서 그렇지 못하고 있죠. 다만 그런 분들이 청풍호, 예, 충주호에 가면 거기 유람선이 있습니다. 거기 유람선 지하에 가면 나이트클럽이 소규모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또 완전히 신나게 놉니다. 예. 와, 그거 보면 깜짝 놀라요. 똑같은 분들이 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아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개인 모임 같은 데서 오고 무슨 단체에서 올 때는 그렇게 놀아요. 생판 모르는 특히 외국인, 예, 영어나 불어를 쓰는 외국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 놀고 그냥 다 이렇게 정말 차렷자세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놀지 말고 그런 여행기에는 정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좀 더 대담하게 놀러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태프들은 재밌게 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재밌게 놀고 돌아가야 그 관광지가 나중에 더 이제 흥해지고 더 성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놀기를 그런 인프라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 노는 거죠. 자, 뻔뻔스러워져라. 저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맨날 이제 원주민들과 춤도 추고, 예, 그다음에 원주민들 먹는 이상 벌레들도 먹고 다 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그런 걸 해봐야 나중에 추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뻔뻔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50, 60 넘었다고 서핑을 배우면 안 되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 안 됩니까? 그냥 똑같이 해보십시오. 거기에 20대, 30대들과 어울려 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기의 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어떤 놀이 문화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한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애초 방역이 좀 잘 이루어져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프로야구를 개막하고 뭐 다른 이제 메가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관중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무관중 경기인데 이렇게 관중들을 캐리커처로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대형 화면으로 모여서 딴 데서 보면서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응원하는 문화. 이거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쟤네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정도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생겼을 정도로 프로야구 야구 구단들도 신나고 KBO에서도 완전히 신나서 나중에는 좀 더 재밌는 어떤 이벤트 마네킹도 세워놓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신에 소개돼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언택트 여가생활 문화라고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오페라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 없이 오페라 공연 온라인상으로 랜선으로 중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을 쓰고 같이 환호도 보내고 박수도
직접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짝짝짝이로 써가지고 여기다 피드백을 줬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존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실은 자석이나 이런 게 규모가 예전처럼 따닥따닥 붙이진 않고 모든 걸 지금 개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느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이제 관객이나 청중 숫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제 온라인 많이 채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곳에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등산은 예전부터 한국인들의 어떤 여가 생활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액티비티였는데요. 등산은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코로나 이 대유행 기간 동안 등산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인데요. 나갈 데가 없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데 가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혼자 산길을 처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캠핑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캠핑과 차박이 별로 안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이렇게 관광 종사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차박하는 분들, 캠핑하는 분들이 현지에까지 그 먼 서울에서 먼 완도까지 왔습니다. 완도까지 놀러 왔는데 결국에는 캠핑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에서 아니면 대형 마트에서 고기 같은 걸로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캠핑장 그 장소에 가서 그거나 구워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숙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식재료나 특산물을 별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더라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이제 유발하는 지역 산업의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여행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박을 하러 오시고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취사를 하실 때 우리 완도 전복을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버터 넣고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들어서 장터에서 판매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캠핑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단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완도분들이 나중에 다른 여행지를 또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행을 가는 걸 대비해서 다른 곳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부산행. 자, 부산이란 곳이 결국에는 왜 맛있는 곳이냐? 그거는 뭐 입맛에 따라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왜 맛있는 곳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냐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대도시 특유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와 경쟁 구도에 의해서 맛없는 집은 도태가 되고 맛있는 집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인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름값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부산은 경남 지방의 그것도 경남의 해안가 지방의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예전에 피난을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식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해안에서 나는 완도도 결국 남해안이지만 남해안에서 나는 다양한 식자재가 큰 시장으로 몰리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공동 어시장이라는 커다란 거대 수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입 생선, 수입 해산물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미식 관광지로 추천을 하기 좋습니다. 미식 관광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고 주전부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미식 관광이라 해도 하루에 8끼를 거의 무슨 몇 끼니를 거의 식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중간중간에는 떡볶이를 먹거나 무슨 씨앗 호떡을 먹거나 부산 오뎅, 어묵을 먹거나 이렇게 주전부리를 먹어야 미식 여행이 중간중간에 빈 부분이 채워지는데 부산은 다행히 그런 주전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 문화도 발달해서 다리가 아플 때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출장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예전에 우리 자주 갔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게 됐습니다. 왜냐 홍콩은 물가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대만에 비해서 좀 더 고급 여행지였다. 그리고 홍콩까지 가는 이제 비행기 요금이 대만이나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가는 것보다 굉장히 좀 더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 홍콩에 많이 안 갔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 여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한국과 방역 수준이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방역이 잘 된 나라끼리 여행을 지금 교류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처음 띄우면 당신들과 하겠다. 그게 바로 홍콩 정부인데 지금 홍콩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홍콩은 별로 없고 도시 국가인데 내가 거기서 무슨 바다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오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홍콩 느와르 영화라고 하죠. 주윤발이나 장국영에 나오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고교 시절에 저런 멋있는 그런 스타들이 있던 데인데 결국에는 홍콩의 원도심이 별로 안 변했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한번 보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들을 들러서 맛있는 걸 먹고 푹 쉬다 오면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행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 피로도나 아니면 시간 대비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마 최초로 열릴 몇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천 여행 코스로 다시 평창 힐링 여행을 제안하는데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평창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가기 힘든 데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서울을 기준으로 도로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가보시면 평창이 왜 힐링 여행지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내륙 산간에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으로 흐르는 곳 그리고 현재 해발 고도가 거의 평균 500m에서 700m 인간이 가장 이제 바이오리듬이 좋다는 그런 고도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완전 설경들 눈이 쫙 쌓여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여기에는 펜션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트한 그런 숙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한번 여행하시면서 나중에 완도 섬여행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자들에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해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완도 섬여행을 가나 평창을 가나 그들의 선택인데 좀 더 강점과 비교 우위의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으려면 이쪽에 경쟁 상대인 이런 곳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창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주말마다 막힌다는 그런 단점 그리고 평창이 좀 더 심심해요. 왜냐하면 나는 산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사실 결국에는 대관령 한우 아니면 그쪽에서 나는 어떤 곤드레밥 그다음 막국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비교 우위인 남도의 맛있는 밥상을 무기로 한번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영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월군은 평창에 비해서 좀 더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영월군 자체의 어떤 그런 수려한 뭐 경치도 있겠지만 웅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자, 영월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 유네스코 이제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이제 문화재인 조선 왕릉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 바깥에 있는 곳이 바로 영월입니다. 예, 단종의 능이 있죠. 그리고 단종이 이제 회령포에 이제 갇혀서 억울하게 이제 자기 삼촌인 이제 세조에게 이제 독사를 당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지역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영월 아라리, 그 다음에 영월에 있는 김삿갓 유적지라든가 뭐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 스스로 이제 많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먹혀들어서 지금 인기 관광지로 몇 년간 괄목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월이라는 좀 한적한 산촌이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추천 관광지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옆이죠. 강진군. 강진군의 푸소 체험이 올해 그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그냥 한 농가에 들어가서 그냥 숙박을 하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농촌 특유의 어떤 그런 언택트 상황. 그 다음에 농촌에 주는, 이제 도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힐링, 웰니스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남도 음식 맛있게 강진가면 반찬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가지고 푸소라 불리우는 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강진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촌과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완도 특유의 또 맛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벤치마킹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콘텐츠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제는 가서 막 물어보고 부딪히고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랜선 여행과 온라인 상품, 항공 상품 등을 이제 새로운 여행업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 상품 같은 경우는 아시죠? 비행기 타고 그냥 착륙지 없이 돌아와 나오는 그런 여행. 그 다음에 온라인 상품은 이제 온라인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행지를 극장 같은데 띄엄띄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을 틀었어요. 그거를 쭉쭉쭉 보고 영화 관람하듯이 보고 오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자기가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 그 유료 결제를 해서 여행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궁하면 통한다고 그것도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랜선 여행이야 지금 모든 지자체들과 축제위원회에서 뭐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나중에 이후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마케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최적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에 많은 이제 기대를 했는데 많은 거를 걸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SNS가 사람들에게 뭐 정보도 주고 신뢰도 주고 동기부여까지 합니다. 그래서 SNS 매체를 통한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할 때 우리 완도가 왜 재밌는 곳이고 우리 섬여행이 왜 유익한 것이냐, 그만한 거리를,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즐기기에도 왜 딱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전문 장비 아니고도 많은 이제 그런 포스팅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러면 선험적인 누군가 다녀간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데까지 걸리는 거는 사실은 얼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매체에 유통시키면 좋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인기 끌었죠. 전주에서 나오냐 봄 내려온다. 이날치가 춤을 추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고, 그다음 전 세계적인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 전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SNS 매체를 통한 성공 사례인 거죠. 자, 온라인 관광 공간에서 일단은 관광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 이 말은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온라인 공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콘텐츠들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싹 모아서 한 카테고리로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 옵니다. 왜냐하면 밑밥을 잔뜩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밑밥을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좀 더 세상이 진일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기업들도 IT 기업들도 식겁을 하였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처음 겪어봤는데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네. 자, 그래서 기업들이 뭘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하고 있냐면요. 이런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의 실제 어떤 즐거움이 100이라면 한 60% 이상 되는 그런 가상의 즐거움 만들어 보자.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 박람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그런 기술들을 도입한 비대면 대리만족형 그런 기술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광에 많은 거에 접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람회 같이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그걸 구경하고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게 즐겁고 되게 유익한 건 압니다. 하지만 올해 모든 대부분의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치렀거든요. 치르고 나서 그들이 느낍니다. 이거 괜찮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런 게 더 많아지고 더 너도 나도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이게 일반화 되겠죠. 예, 그런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여행객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많이 떠나던 사람 편하니까, 아니면 우르르 같이 가던 사람들이 FIT 그냥 독립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 나라 갔다가 굉장히 다시 귀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질병에 감염될까, 아니면 어떤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상황에 모든 이제 질병, 아니면 재난 이런 것들을 겪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까 봐 근거리 여행지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독특한 여행, 취미, 독특한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 여행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가지고 많은 거를 검색해보고 스마트폰을 돌다리를 두드려보듯이 두드려보고 안전한 곳으로 떠난다는 그런 심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거죠. 5번. 여행객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행지의 어떤 수용 태세도 이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올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 변화했는데 여행지는 똑같이 우리는 좋으니까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약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자, 온라인 관광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날치 전주 홍보 영상인데요. 여기는 전자실판이라 이게 구동이 되지 않고 한번 이 말로 검색을 해보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면 아마 전주가 가보고 싶어질 겁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해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였습니다. 일단은 지근거리, 바로 옆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많고 휴가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주 4일 근무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그리고 영국같이 많은 비용을 쓰는 가장 큰 손들이 사는 곳, 이게 바로 스페인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내려와서 휴양을 즐기고 짧은 휴가를 즐기고 아니면 한 달씩 두 달씩 체제하는 여행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유럽이 지금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스페인 정부가 한 게 바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에 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그러면 반드시 들르는 곳, 아니면 반드시 찾는 것, 갈구하는 것, 무엇을 사가느냐, 이거를 지금
에라 관광객 안 오고 있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예, 한국이랑 이제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여러 이제 근거리에 있는 나라들에게 기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고 박람회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상토주무죠. 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예, 싱가포르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외국인들이 코로나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입되면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산업 비중이 스페인처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페인에서 싱가포르는 그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를 찾을 수 있도록 예, 이미 큰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저런 걸 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관광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거국적으로는 나라, 그리고 작게는 한 지자체, 이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를 예전에는 예, 좀 바빠서 못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덜 올 때, 아니면 관광 부서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이걸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난 이제 뭐 하고 뭐 하는 바람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들도 없이 막 갑자기 태풍이 한 3일간 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때 공부가 좀 잘 돼가지고 중간고사를 잘 치른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처럼 예, 이런 식의 에라 공부를 하자, 이런 것처럼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예,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콘텐츠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훌륭한 정보가 무엇인지 예, 좀 찾기가 어려워요. 뭐 하나 검색을 하면 쫙 뜹니다.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정보가 맞는지 보려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경우 있고, 제목 낚시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돈 주고 만들어서 예, 상위로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눈에 찾기 쉬운 정보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예, 디지털 각 플랫폼에 맞게,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면 사이트, 아니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맞는 콘텐츠를 가공을 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육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다가는 좀 더 고급 포장에, 백화점 소비자들이 오는 데는 예, 그런 고급 포장에 좀 더 좋은 재질의 외곽 케이스,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서 팔고, 시장에 내놓을 때는 맛보기로 막 사람들이 맛보고 사갈 수 있을 정도로의 좀 이렇게 문턱이 낮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각각의 똑같은 육개장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좀 더 잘 팔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역시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다 매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과 그 이전에 신문, 그 이후에 잡지,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매체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그 영상물도 그것도 매체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 지나고 전철에 있는 전국에 예, LCD 패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모두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죠. 신문은 어떤 세대가 보고, 어떤 성별이 보고, 어떤 정도의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잡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보는 거고, 방송도 굉장히 많죠. 채널별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몰입해서 보느냐, 아니면 그거를 나중에 재방송으로 다운받아서 보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잘게 찢어서 유튜브로 보느냐,
이러한 다양한 매체별 타깃이 있습니다. 그 타깃에 맞춰서 각각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더 수고스럽지만 좀 더 확실한 그러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의 계정을 만들자. 좋죠. 완도군의 계정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완도군 섬여행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섬과 등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럼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로워를 모으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00명, 20,000명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차라리 몇만 명을 보유한 팔로워를 이제 보유한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팔로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올렸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막 20만 명이 구독하고 있으면 20만 명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완도군으로 옮겨올 수 있는, 완도군의 공식 계정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서포터스 체험단, 발음 이상합니다. 지금 서포터스 체험단을 운영을 하면 충성도가 높은 서포터즈들이 이제 미리 체험을 하고 선헌문을 잘 만들어요. 포스팅용 영상이나 어떤 그런 글, 그다음에 사진으로 잘 만듭니다. 이들은 그걸 만드는데 거의 프로예요. 예전부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언한 것을 일반 독자들이 보고 일반 시청자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또 계정으로 이동하고 실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마케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거는 오로지 디지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전처럼 스크랩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다음 해외 매체 영상을 활용한 건 이건 바로 외국인들을 겨냥한 인바운드 외국인들을 겨냥한 건데 이거는 뭐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인바운드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이제 방법들이 있다. 결국에는 한국관광공사나 되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길이 닫히고 여행 방문 목적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는 자세 중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무섭죠. 굉장히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주는 우울증, 이거 역시 코로나만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예를 들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거, 경기에 생계에 어려움 겪죠. 관광업계 특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그런 것도 그런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는 떠나지 못해서 오히려 소비자인데도 여행을 가면 뭐라 욕먹고 내가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 욕먹는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우울만큼 또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코로나 블루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최선봉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여행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완도에 와서 섬과 등대 보고 마음의 휴식, 안식 얻어가서 즐거움으로 나중에 남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인이 직면한 이러한 질병, 그 중에서도 코로나 블루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파이팅 해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